트럼프 대통령이 입국 후 5년 동안 미정부의 복지 혜택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자들에게 대한 복지 혜택을 줄임으로써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이민 정책의 또 다른 버전으로 풀이됩니다. 상원 표결을 앞둔 트럼프 케어 수정 초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초안에는 메디케이드 축소 등 수정되기 전의 기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뉴욕주가 네일업소와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의 환경 설비 지원에 나섭니다. 뉴욕주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기계 비용을 뉴욕주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과서 동해변기 법안이 또다시 자동 폐기됐습니다. 4년째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올해도 상하원 표결에도 붙여지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 조태열 유엔 대사 등 160여 명의 재외 공관장들이 최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일 각국의 주재 재외 공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퀸즈 잭슨하이츠의 한 로펌에서 일했던 한인 법무사가 의뢰인을 속여 $80,000를 갈취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주택 융자 조정을 해준다며 의뢰인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한 뒤 5년 동안 미정부의 복지 혜택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임으로써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이민 정책의 또 다른 버전으로 풀이됩니다. 21일 아이오와에서 열린 대규모 지지자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게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뒷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 동안 정부의 복지 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 규제를 할 때가 왔다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또 미국 입국한 뒤 5년 이내에 생활보장 대상자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 표결을 앞둔 트럼프 케어 수정 초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초안에는 메디케이드 축소 등 수정되기 전의 기본 내용이 그대로 담겨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상원 표결을 위한 트럼프 케어 수정 초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존 오바마 케어를 뛰어넘는 건강보험이라며 트럼프 케어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We agreed on the need to improve the affordability of health insurance and policies contained in the discussion draft. We'll do that. 발표된 초안에는 기존 오바마 케어의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텍스 크레딧을 통해 보험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보험 규제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주정부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축소 등 기본 골자는 그대로 유지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The Senate Republican health care bill is a wolf in sheep's clothing. Only this wolf has even sharper teeth than the House bill. 공화당은 이번 달 안에 트럼프 케어 법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다음 주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반수인 50표를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가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미국인이 트럼프 케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주가 네일업소와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의 환경 설비 지원에 나섭니다. 뉴욕주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기계 비용을 뉴욕주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네일업소와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의 환경 기계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20일 내일과 세탁업소 환경 설비 설치에 따른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일과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의 환기시설과 퍼크 기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기계를 교체하는 비용을 뉴욕주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을 마치게 되면 9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금은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 재정기관인 뉴욕주 어반 디벨로먼트 코퍼레이션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발의됐으며 이후 호세 페랄타 위원이 주상원에 재상정했습니다. 그동안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업계 업주들은 환기시설 또는 퍼크 대체기계 설치를 위한 주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금 책정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선 신규 네일업소들이 오픈할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업소들의 경우는 2021년 10월까지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드라이클리닝 업소의 경우 업소가 주거용 건물 내에 위치했을 시 2020년 12월 21일까지 퍼크 기계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주 교과서 동해변기 법안이 또다시 자동 폐기됐습니다. 4년째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올해도 상하원 표결에도 붙여지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21일 뉴욕주 의회 회기 종료에 따라 뉴욕주 교과서 동해변기 법안을 비롯해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 5월 한인 가정의 달 지정 법안 등 한인사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법안들이 대거 폐기됐습니다. 특히 40만 뉴욕주 불체 학생들의 학비 지원 혜택 제공을 담은 드림액트 법안은 이로써 7년째 연속 좌절됐으며 매년 뉴욕주 의사당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5월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하는 법안 역시 5년 연속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기환 뉴욕청영사, 조태열 유엔 대사 등 160여 명의 재외 공관장들이 최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일 각국의 주재 재외 공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사직서 제출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체할 사람은 교체하고 유임시킬 인사는 유임시키는 재신임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통상 정권 교체기에는 일반적으로 공관장 물갈이가 진행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 강력한 외교부 개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외 공관장 물갈이 인사폭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주요 언론에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한인 후보자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한인 2세 앤디 김 씨입니다. 뉴욕타임즈, AP통신 등은 앤디 김 씨에 대한 출마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 씨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가 아직 1년 5개월이나 남았고 김 후보가 정치 신예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김 씨에 대한 주류 언론에 대한 관심에 한인사회는 20년 만에 연방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앤디 김 씨가 출마하는 뉴저지 3선거구는 트럼프 케어 설계자인 아서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심판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퀸즈 잭슨하이츠의 한 로펌에서 일했던 한인 법무사가 의뢰인을 속여 8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1일 퀸즈 검찰은 지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로펌 법무사로 일했던 김모 씨를 중절도와 신분 도용, 위조 서류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주택 융자 조정을 해준다며 의뢰인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20일 열린 인정신문에서는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러싱 일대에서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할 지역인 백구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 사이 약 3주 동안 12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 유형으로는 여름방학을 맞아 인턴십이나 일자리를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경찰을 사칭한 전화 사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대상으로는 합격했다며 수표를 보내라는 식입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영어가 서툰 경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수상한 전화가 오면 절대 대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해변가 16곳이 박테리아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보건국은 여러 해변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몬마우스 카운티 하이랜즈와 톰스 리버 등 16곳 해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은 이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해변에 박테리아가 늘어난 것은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해변과 강가에 있는 쓰레기 등이 떠내려오면서 수질이 오염됐을 것으로 보건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박테리아가 오염된 해변은 하이랜즈와 톰스리버 이외에도 오션그로브, 브래들리 비치, 아본, 롱 브랜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윈비어의 장례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무고한 윈비어의 죽음에 미국인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윈비어의 장례식이 그의 모교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오늘 22일 시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북에 억류됐다 의식불명으로 고향에 돌아와 결국 엿새 만에 숨을 거둔 원비어의 장례식에는 가족, 친지, 동창, 지인들이 참석해 억울한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원비어의 사망 소식에 슬픔과 분노에 빠진 미 전역에는 며칠째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집회에서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But we're going to take that bad hand and it'll all be good. In addition to that, we're going to start taking care of our country. 또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에 억류돼 있는 3명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국에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We reiterated to China that they have a diplomatic responsibility to exert much greater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on the regime if they want to prevent further escalation in the region. 한편 어제 21일 열린 미중 외교 안보 대화에서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꼽혔으며 이 자리에선 북의 완전한 핵폐기 촉구와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사업 금지 등 대북 강경론이 고조됐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시간주 공항 경찰이 괴한의 흉기 공격에 부상당했습니다. 괴한은 곧바로 붙잡혔으며 FBI는 이번 습격을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시간주 비숍 국제공항에서 경찰 한 명이 괴한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범행 당시 괴한은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의 아랍어를 외쳤으며 FBI는 이번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21일 오전 9시 45분경 비숍공항 경찰 제프 네빌은 뒤에서 흉기를 든 괴한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괴한은 경찰에게 당신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죽였으니 다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2인치가량의 칼로 목을 찔린 네빌은 중태에 빠졌지만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네빌을 찌른 괴한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그는 캐나다 퀘벡 출신 50세 아모르 포투이입니다. 포투이는 지난 16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포투이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증오를 드러냈다고 알렸습니다. We have no information to suggest any training, and I think it's suffice it to say he has a hatred for the United States and a variety of other things which in part motivated him towards coming to the airport today to conduct this act of violence. 한편 FBI는 어제의 습격을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캐나다 경찰과 합동 수사 중이며 포투이의 자택을 수색하던 중 관련 있는 사람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미국 경제의 수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길 원하지 않는다며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부자를 임명한 것은 미국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미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아닌 미국을 위해 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경제수장이 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21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한 말입니다.
이 같은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억만장자 월스트리트 투자자 출신인 윌버로스 상무장관을 언급하며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부자를 임명한 것은 미국을 대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미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아닌 미국을 위해 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love all people, rich or poor. But in those particular positions, I just don't want a poor person. Does that make sense? Does that make sense? If you insist, I'll do it. But I like it better this way, right?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부자 강요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훌륭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칭했습니다. 부자 강요 임명이 미국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며 세계가 미국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회 연설에서 대선 핵심 공약들을 다시 부각,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집권한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 데다 제재 대상이 아니고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어서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윈비어 사건에서 보듯 북한 관광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마라톤 대회에 외국인들이 북적거립니다. 관광객을 태운 경비행기는 평양 상공을 날고 여름밤 대동강에서는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모두 북한의 외국인 관광 코스들입니다. 김정은은 또 원산을 중심으로 개성과 금강산 등 6개 관광 특구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가 목표지만 실제로는 10만 명 정도 다녀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중국인이고 서방 관광객들은 5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하지만 북한은 우리 돈으로 한 해 최대 400억 원의 만만치 않은 현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특히 서방 관광객 유치에 더 적극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서방 관광객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민영미 씨가 금강산을 관광하다가 역류당했고 2008년에는 박광자 씨가 북한군의 조준 사격으로 살해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원비어 씨 사망 사건에 또 보듯 관광객들의 안전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북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여행사들은 미국인 관광객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세계적인 러시아 국제연극제에서 한국에 품바 각설이 타령이 초청받아 첫 번째 공연을 가졌습니다. 힘있는 율동과 한맺힌 소리꾼의 판소리로 관객들의 아낌없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97년의 역사를 지닌 모스크바 극장에 각설이 타령이 울려 퍼집니다. 멸시받는 동양아치의 울음과 웃음, 내적 감정이 남성 무용수의 격렬한 율동과 섬세한 손동작으로 표현됩니다. 소리꾼의 판소리와 기타, 드럼의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져 한국 특유의 정서를 전달합니다. 특히 공연 도중 무용수들이 객석에 내려가 관객과 소통하고 객석에 놓인 마이크 앞에 소리꾼이 등장하는 등 관객과 무대의 경계선을 허물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체홉 국제연극제에 한국 무용단이 처음으로 초청받은 자리입니다. 지난 1992년 시작돼 25주년을 맞은 체홉 국제연극제는 연극뿐만 아니라 오페라,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축제입니다. 다크니스 품바는 영국과 일본 등 10개 나라에서도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6월 2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소호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소지해 강도짓을 벌인 용의자를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6월 13일과 17일 스프링 스트리트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잡힌 용의자는 흑인 남성으로 해당 역을 지나는 여성들의 뒤에서 접근해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은 뒤 흉기로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명의 여성에게서 총 $70를 훔쳐서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수사의 주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뉴욕 웨스트버리에서 등교 중인 10살 여아를 유괴하려고 했던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9시 15분경 원드롭 에비뉴와 그랜드 스트리트 코너에 공사장 인부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10살 난 소녀의 뒤를 쫓아오다 소녀의 팔을 끌어잡았습니다.
드렉셀 에비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이 소녀는 팔을 뿌리치고 그대로 도망쳤고 남성은 포스트 에비뉴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큰 체구를 가진 30대 백인 남성의 용의자를 공개하고 용의자 수사에 주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브루클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총상을 입어 현재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8시경 베드포드 스터이 벤센트 톰프킨스 애비뉴에서 한 여성과 총을 든 남성 사이에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남성이 이 둘을 중지하기 위해 싸움을 말렸고 말다툼을 하고 있던 남성은 그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흉부에 총을 맞은 남성은 56살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성을 향해 총을 쏜 용의자는 뒤이어 근처 아파트 2층 창문을 향해서도 총을 쐈습니다. 다행히 건물 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플래트리온 지구 건물 맨 위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5시경 브로드웨이 19가 상업 건물이 큰 불길에 휩싸여 100여 명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화재는 아침이 돼서야 잦아들었습니다. 다행히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국은 계속해서 화재 현장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코미 전 FBI 국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코미 전 국장과의 만찬과 전화통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던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뉴욕시가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열려있는 문이나 창문 개수마다 $250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뉴저지주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공유업체에 일반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안은 뉴저지 주의회를 통과했고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내 새 가전 공장이 들어설 지역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뉴베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종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는 $3억, 500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조동인 긴급구호기금 공동위원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달 모친상의 조의금 일체를 뉴욕 한인 봉사센터 긴급구호기금에 전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포사회의 환원을 결정하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머니가 생전에 우리 형제간들하고 조율을 하셨었어요. 이웃 가까운 데 있는 우리 동포들 위주로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하는 그런 의견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바로 이머전시 펀드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의금 전액을. 네네네, 그러시군요. 네, 긴급 구호기금이 $15,000여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기금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이머전시 펀드에 귀속이 되고 전액 입금이 됐고 이제 쓰는 방법은 이머전시 펀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쓰게 될 것이고 특별히 그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제 모친 이름이죠. 조옥례입니다. 조옥례. 네. 조옥례 펀드로 명명해서 그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는 긴급 구호기금을 통해서 오랜 시간 한인사회에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 이렇게 긴급 구호기금이 필요한 어떤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나요? 예. 안타까운 거는 여러 케이스들이 추천이 되는데요. 그거를 전 케이스들 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더 큰 기부금들을 원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거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른 사업체하고 손을 맞춰서 추진 중에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발표를 드릴 단계가 안 돼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이제 대한민국의 사랑밭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하고 지금 MOU 체결 중에 그 사업을 공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기가 이루어지면 더 훨씬 활발히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이번 일뿐만 아니라 동포 사업에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봉사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느끼신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동포 사회에 몸을 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동포들의 특이한 인정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연유도 이런 방법도 한 가지는 있다 하는 거를 이런 것도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인지를 하지 못해서 아이디어를 찾지를 못해서 모르고 계시는 동포들이 있으실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게 됐는데 동포 사회를 가만히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을 하기에 액수가 너무 적다, 부끄럽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러나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한 사람의 경험이지만 경험에 의하면 제가 쉽게 그냥 금전으로 액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줬으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10불만큼만 행복해요. 그런데 10불을 도움을 준 사람은 100불, 1000불씩 행복해요. 그 비결을 알으시면 액면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기부금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긴급 구호기금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KCS 긴급 구호위원회 해서 수표 보내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싫으시거나 형편이 안 되시거나 KCS 회관으로 직접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낮에 가시면 점심 식사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 가셔도 되고요. 네네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공동위원장이 2사람이 있고 재정 집행을 하는 KCS가 있고 하는데 아무데나 연락을 하셔도 말미에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데나 연락을 하셔도 항상 대기 중에 있을 겁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 방송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연락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뜻이 있어서 이렇게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게 다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또 이렇게 또 뒤쪽에서도 또 이렇게 또 봉사도 많이 해주셔서 한인사회 일원으로서 너무 감사한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볕은 다소 뜨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하늘은 맑고 청명했는데요. 최고 기온은 83도였으며 밤 기온은 75도입니다. 내일 낮 동안은 무난하겠지만 비구름이 점차 몰려옵니다.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져 저녁 사이 다소 강한 비 소식 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도 태풍 신디의 영향으로 낮 동안은 비 소식 보입니다. 날은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무난하겠으며 다음 주 중 월요일과 화요일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는 지역 보입니다. 실내 에어컨 가동으로 냉방병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22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